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반 아이들이 오늘 유독 평소보다 발표를 덜 하고 과제도 대충대충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반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언우야, 오늘 무슨 일 있었니? 쌤이 느끼기에 친구들이 왜 이렇게 축 처져 있는 것 같지? 아, 선생님, 그게 아니라 오늘따라 수업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과연 제가 저지른 실수는 무엇이었을까요? 시간표를 봤습니다.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 선생님께서 저희 실수를 발견해 보시겠습니까? 찾으셨나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아이들의 컨디션을 고려하는 멋진 선생님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아시게 될 겁니다. 만약 선생님이시라면 이날 이 과목들 순서대로 운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정하시겠습니까? 만약 시간표를 조정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요, 이렇게 수정해 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처음 시간표와 비교해서 수월함이 느껴지시나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 2, 3, 4교시를 이대로 진행하면 학생은 3교시쯤 되면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과목의 순서를 학생의 컨디션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조정했을까요? 저는 아이들이 집에 가면 다음 날의 시간표를 짭니다. 다음 날 배울 과목의 순서를 정하는데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굳이 예를 들자면요. 먼저 1, 2교시는 무겁고 버거운 내용을 배치합니다. 이어지는 3교시는 가볍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배치하는데요. 이때 학생은 1, 2교시에 쌓아뒀던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됩니다. 잘 쉬어야 공부도 잘 된다는 말이 있듯이 학생의 스트레스 해소는 4교시와 5교시, 6교시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주지교과임에도 불구하고 재미있는 활동이 들어가 있는 차시라면 굳이 순서를 바꾸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학생은 이때 힐링하니까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파악하셨나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컨디션을 고려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조금 딱딱할 수 있었는데 잘 참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 제 사례를 소개할게요. 다음은 제 마음속 생각입니다. 아, 내일 수학 단원평가 들어있네. 이거 다 풀고 나면 애들 정신적으로 좀 지쳐있을 텐데 그 다음 교시 과목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그 다음 교시는 좀 쉽고 활동적인 내용으로 배치하자. 내일 실과 시간이 내가 좋아하는 동물 조사하기 활동이니까 이거 하면 딱 되겠다. 내일 6교시 역사 수업 내용을 보니까 조금 강의식으로 진행될 것 같네. 마지막 시간이니까 좀 애들에게 힘들 수도 있겠다. 그냥 내일은 1교시를 역사로 배치해야겠다. 그때가 제일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이니까. 약으로 말씀드리자면 완급 조절을 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을 가르쳤다면 쉬운 활동으로 학생들을 풀어주는 거죠. 제가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고민하는 데는 사실 3분도 안 걸립니다. 그냥 다음날 배울 과목들을 딱딱한 내용과 쉬운 내용으로 분류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 3분이 다음날 교사의 하루를 결정합니다. 아이들이 공부 때문에 힘들면 짜증을 내게 됩니다. 짜증내고 말을 잘 안 듣게 되면 교사의 감정도 나빠지고요. 반대로 아이들이 컨디션을 고려해서 수업을 계획하면 아이들의 마음에 쉼과 평온함이 있다면 잠깐 3분 투자로 다음 날이 300분이 행복하다면 매우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선생님, 4교시와 5교시 중에 언제 학생이 집중을 잘할까요? 둘 다 집중을 못합니다. 4교시는 아이들이 배고파서 집중이 안 되고 5교시는 아이들이 배불러서 졸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4, 5교시에는 강의식 수업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이들 컨디션을 고려했고요. 그렇다면 강의식 수업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몇 교시일까요? 저는 매일 1교시에 하는데요. 그때 아이들의 집중력이 가장 좋다고 느낍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겠죠? 선생님들 잠깐 눈을 감아 보세요. 선생님의 학창시절 때로 돌아가 봅시다. 지금 아침 독서 시간에 시간표를 보고 있습니다. 어떤 과목을 가장 먼저 찾아보셨나요? 채우기지 않나요? 그런데 만약 오늘 시간표가 서두에 말씀드린 과목들로 이루어져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체육 수업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있어 유일한 희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꼭 교실놀이나 체육 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보통 언제 자유시간을 주시나요? 저는 해당 과목의 진도가 빠를 때, 짜투리 시간, 어려운 과업을 해냈을 때 보상으로 줍니다. 언제 어떻게 학생들을 풀어줄 것인지는 직접 결정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것은 교육과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선생님, 아이들과 함께 피구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직접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이 피구를 할 때 같이 네트에 들어가서 피구를 합니다. 솔직히 거의 모든 체육 활동에 참여하는 것 같아요. 결코 잘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루 일과 중에 이때가 가장 신나는 순간입니다. 그동안 지도만 하셨던 선생님께서는 한 번쯤은 직접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진짜 재밌거든요. 해보시면 아이들이 왜 체육에 환장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이건 해본 사람만 알거든요.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선생님 반은 왜 이렇게 체육을 많이 합니까? 아이들 진도는 언제 나가고요? 애들 공부 못하면 책임지실 겁니까? 만약 관리자님이, 학부모님이 이렇게 오해하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저는 명분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저는요, 교육과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육을 합니다. 특히 저희 반 학생들은 비만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 애들이 어릴 적부터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 친구들은 평소 스트레스가 많은 편인데요. 놀이를 하면서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면 그것은 학습 효율로 이어집니다. 또 아이들과 함께 체육을 하면서 저는 아이들과의 유대감을 느낍니다. 아이들이 저를 잘 따르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평소 수업 시간에 굉장히 열심히 참여합니다. 또 아이들이 무엇보다 행복해하고요. 놀이를 통한 인성교육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누군가 오해하셨을 때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으면 더 좋겠죠. 민서봐, 우리 놀 때는 확실히 놀고 수업 시간에 수업에 집중하는 거 알지? 가끔 수업 시간에 본능적으로 게으름을 피우는 학생이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내 선생님의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직장인들이 힘든 업무에도 퇴근 시간까지 버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퇴근 후에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거나 귀여운 자녀가 집에서 나를 맞이하는 이런 희망 때문이 아닐까요? 체육 시간이라는 한 가지 희망이 아이들을 평소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듭니다. 학교에서 적절한 쉼과 재미가 있다 보니 아이도 교사도 행복하고요. 아이들이 학교를 기대하고 옵니다. 무엇보다 학생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좋습니다. 선생님이 나의 행복을 알아주고 나의 마음을 알아주니까요. 이런 선생님을 왜 싫어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요. 아이들이 삶에 영원히 남을 것은 삶에서 배우는 교사의 인격과 교사와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아이들의 컨디션을 잘 체크하시고요. 아이들과 많이 노십시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영상이 궁금하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